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오늘은 장중한 때 나스닥 지수마저 역사적 신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자, 이에 따라 증시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지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심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일부 주도업장과 관련해 거품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향방이 과연 어떻게 될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속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에 글로벌 증시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좀 늦기는 했지만 설 전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는 예. 설 잘 보내셨는지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드리고요. 사실 설 전에도 우리가 S&P 5천이 좀 넘어설 것이다 해서 예. 미국 경제가 왜 강한지, 미국 증시가 왜 강한지 여러 각도를 분석해 드렸습니다는 마침내 S&P가 5천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뭐 연일 그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남은 나스닥 지수가 장중한 때 한 우리 시간으로 방송을 계속 지켜봤습니다는 한 새벽 한 3시 전후에서 예. 지금 보여주시겠습니다. 일중 그래프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한 프레시 크래시 현상 이런 게 좀 나서 마감 지수로는 이렇게 0.3% 떨어졌는데요. 예. 어쨌든 그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왜 강한가 하는 것을 종목별로 보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는 M7 종목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M7 종목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작년에 그 미국 증시에 한 80% 상승해서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라든가 S&P 지수에 기여했죠. 근데 올해는 더 이렇게 빅테크가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M7 종목이 올해 S&P의 지수의 상승분에 얼만큼 기여했을까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80%를 기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M7의 분절화를 프래그멘테이션을 얘기했습니다는 지금은 M7의 컨센트레이션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 어떻게 AI와 관련된 종목으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렸습니다는 M7의 분절화에 의해서 올해 들어서는 MNM이라는 다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의 약자가 되겠죠. 이 기여도가 높은 이런 현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미국 증시가 강하긴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시가총액이 물론 이제 세계 중심 국가이긴 하지만 예. 전 세계 시가총액의 50% 근접하는 거거든요. 한 개 국가의 증시가 대단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의 50%를 근접하니까 미국 경제가 강하고 미국 증시가 강한지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되는지 한때는 2%가 조금 넘었습니다는 지금은 최근에 PBR 중심으로 해서 조금 주가가 올라가긴 합니다는 예. 그래도 다른 국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아마 2% 밑으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의 50% 이상 50%에 근접하다 보니까 강하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시가총액 글로벌 증시 전체의 50% 가까이 근접한다면 그만큼 경제와 증시가 강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50%에 근접한다면 특정 뭐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예. 모든 게 합작품에서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예. 한번 그것이 이민 정책이든 아니면은 리쇼링 정책이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드렸죠. 예. 근데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의 실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인 제닛 옐런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이 제닛 옐런의 정책 처방으로 경제 정책 처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거든요. 예. 이 내용은 좀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그 성과가 사실 미국 경제 지금의 그로스 오브 프라이스 성장률이 3%대 이렇게 가고 예. 그다음에 earning surprise 오늘까지 S&P 이렇게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earning surprise 정도가 한 76%까지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16% S&P가 발표될 때 한 73%까지 봤습니다는 지금 그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더 기록해서 76%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예. 매크로 사이드에서 그로스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마이크로 사이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사실 바이든 정부의 추세 그래프를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의해서 장세가 나타나는 것을 뭐 바이든은 굳이 빼야 되는데요. 그냥 바이든 집권 시대 앨런이 주도하니까 바이든 앨런 장세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과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주도될 때 미국 증시는 장기화가 그렇겠죠. 1960년대 케너디 존슨 뭐 이때는 너무나 유명했죠. 그렇죠. 베트남 특사와 함께. 그다음에 1990년대에도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신경제 신화, 인터넷을 비롯한 사실 3차 산업혁명에서 장세가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되는데요. 이번에 사실 바이든 정부 출범 초서부터 예. 이 추세 그래프를 보면 상승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3년 동안 지속되고 작년 이후에 빅테크 이렇게 종목이 주도하면서 주가 상승폭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 더 길어지는 커지는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월가의 초미의 관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M7 기업들이 워낙 거침없이 오르는 만큼 거품 논쟁도 피할 수가 없어 보여요. 일각에서는 닷컴 버블 2000년대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거품 논쟁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은 지난 주말에 마감 지수로 S&P가 5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늘도 이제 장중간 때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사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거품 논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가의 평가 잣대로 종전의 평가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예. 시청자분이 최근에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눈에 익은 종전의 평가 잣대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온 수치긴 지난 주말에 많이 나온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12개월 후행 PER, 이건 실적치가 되겠죠. 24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으로 보면 지금 20 정도로 해서 상당히 파워가 높다는 건 고평가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그린슛 단계이기 때문에 후행 가지고 평가하기가 좀 그래서 앞으로 11개월 선행 가지고 한번 펄을 때려보면 예. 33 정도로 해서 자연스럽게 거품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지금 시청자분도 PBR 열풍 때문에 그렇죠. PBR 용어를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한번 때려보면 현재 4.15니까 과거 10년치 평균의 3.26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거품 논쟁이 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근데 거품 논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프레시 크래시가 나오는 것이냐, 급락 현상이 나오는 것이냐, 또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는 길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 있으니까 예. 과거 잣대로 이렇게 고평가됐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이게 정확히 3시 10분경 될 겁니다. 우리 예. 시간으로 3시 11분경 되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나스닥 지수가 한 10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예, 그렇죠. 100포인트 급락 이렇게 떨어졌죠.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3시 11분 정도 되는데요. 이 급락하다 보니까 야 이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의견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1차 시한 내일 이제 우리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는 13일에 발표한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13일이지만 내일 이게 발표되겠죠. 1월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2차 고비가 더 중요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1월 CPI는 3% 밑으로 내려올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1차 고비는 그냥 넓게 걸 보이는데요. 2차 고비가 3월 지방은행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이렇게 시한이 3월 12일입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번에 김채연 PD께서도 특집으로 이렇게 다뤄주셨습니다는 연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 그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대선 충당을 쌓는 과정에서 굉장히
영업 손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예. 더 크게 나올 거로 봅니다. 어. 더 악화될 거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의 시한이 3월 10일인데 예.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겠다. 음. 그렇다고 본다면 이때를 계기로 해서 미국 증시에 고평가됐던 부분이 거품이 좀 이렇게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나오는다. 예.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플래시 크래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려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새벽 3시 11분에 예. 사상 최고치 기록의 100포인트 플래시 크래시니까 과거에 사실 그 2001년 플래시 크래시에서 제2의 닷컴 버블 얘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그렇죠. 현장에서 예. 이렇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 2001년 그 이전에 신경제 신화에서의 IT 버블이 9/11 사건 때문에 플래시 크래시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현상을 한번 보실 겁니다. 예. 그때의 플래시 크래시 현상은 전형적으로 경도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플래시 크래시 현상은 주가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변수들이 돌발적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크래시니까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건 전조가 있습니다. 워브링 마켓에서 흔들리는 장세다. 이제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는 그 과정에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간에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양상을 워브링 마켓이다. 예. 그러면 이제 공평가의 의식이 그런 과정에서 확산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은 명목은 차익 실현이고 나쁜 명목은 사실 헤지 펀드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투기 적석성에 사실 그 자기 실현적 가설에 의해서 덤핑을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바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전형적인 사건이 오늘도 사실 그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다 보니까 제2의 닷컴 버블 우려라는 얘기가 오늘 월가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상을 한번 시청자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은 1990년대 신경제 신화였죠. 인터넷과 IT. 그때 IT라고 이렇게 탁 호텔에서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호텔에서 쫙 하면 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계기, 9/11 사건이라든가 이런 계기가 돼서 2010년 3월 이후서부터 워브링 마켓이 진행됐던 시점서부터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75%, 무려 75% 거의 날라갔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한 이후에 100포인트 순간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제2의 닷컴 버블 우려,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2000년대 닷컴 버블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뉴노멀이죠. 또 과거에 비해서는 미래가 보이게끔 각종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렇게 개발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제2의 닷컴 버블 우려가 되지만 사실 그때 상황과 다른 뉴노멀 증시 여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와 똑같은 각도로서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점을 예.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서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자 1990년대에는 닷컴 벤처 용어부터는 열풍이 붙었었죠. 이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PBR과 어떤 종전의 평가 지표로 이렇게 버블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잘 맞았습니다. 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난 과정에서 그때 이것을 극복했던 사람이 당시의 페드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금리를 확 내려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극복했다 하는 측면에서 페드의 의장이 세계경제 대통령이다 하는 칭호를 붙였던 것이 과거 그린스펀 신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나스닥 지수는 종전의 평가 지표를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거품 논쟁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2000년 때와 비견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거품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 지금 작년서부터 나스닥과 올해 들어서 M7의 분절화 속에
프래그먼트 해석에 올해 들어선 컨센트레이션 관계니까 이 M7 종목에 속해 있는 이런 종목들은 거품이 당시보다 더 심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그때 당시에 PER과 PBR이 맞느냐? 그때는 미래를 보여주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 지금의 주가가 MNM이라든가 M7이 올라가는 게 과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냐 하는 것 측면에서 보면 과거 실적이 데이터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하면 거품이지만 자 지금의 M7 종목은 실적보다는 미래의 잠재 가치 때문에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엔비디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리즘 AI가 결과적으로 보면 꽃 피운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막 태어나는 성장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가가 700 여기 이제 김채연 PD께서 어느덧 722 그렇습니다. 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걸 과거에 PR 가지고 거품으로 따져줄 것이냐? 공감하지 않죠. 그렇죠. 다 공감하지 않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 마찬가지 테슬라는 빼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 보면 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그렇게 하고 집중화 현상이 M7이 더 2000년대보다도 더 거품이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자 종전의 평가 자태 PER과 PBR로 하면 분명히 고평가입니다. 그런데 PPR이든가 새로운 이제 PDR은 저평가거든요. 그러면 PPR과 PDR은 어떤 지표냐?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지수 전망 내지는 미국의 3대 지수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에 따라서 이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엇갈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PER과 PBR로 하면 거품이 심하니까 예. 2000보다 더 심하니까 떨어지겠죠. 그런데 사실 미래 잠재 가치를 따져주는 PPR과 PDR로 본다면 저평가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지금의 기록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월가의 분위기는 어떠냐? 월가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낙관론 유사다. 그래서 우리 캐스터분들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S&P가 사상 최고치 그리고 5,000포인트 넘을 때 UBS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S&P 지수가 올해 연말까지는 좀 5,300선을 무너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더 넘어가기 전에 잠시 경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관심이 높은 저PBR 종목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PPR, PSR, PDR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 지표 얘기 많이 나오죠. 예. 뭐 PBR이든가 PER이든가 ROE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에서도 새로운 지표인 PDR, PPR 지표가 나오니까 이걸 좀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예. 종전의 주가 평가 좌표를 볼 때는 대표적인 게 PER, PBR이죠. 그래서 Price Earning Ratio 어떻게 계산되는지, Price Book Value Ratio 어떻게 계산되는지, Return on Equity 요거 ROE 어떻게 계산되는지, Return on Asset ROE 어떻게 계산되는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표로 이 지표를 볼 때는 지금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표를 사든 간에 고평가입니다.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지표를 한번 요건 좀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지표를 한번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안 넘어갑니까? 자, 요 지표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지표, 요건 좀 눈에 익은 지표일 거로 생각합니다. Price Sales Ratio에서 PSR 지표죠. 예. 요 PSR 지표는 왜냐? 지금 어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장성 지표다. 그래서 성장성 지표의 대표적인 게 매출액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중시한다. 요 예. 매출액 지표도 미래 잠재 가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rice Patent Ratio죠. PPR 지수죠. 이건 무형의 자산입니다. 지금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특허의 가치다. 실적, 지금 나온 지표보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허다. 이런 얘기죠. GPU 예. 장치, 이런 장치다. 이런 것을 전부 실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해서 PPR 지표고요. 그다음에 더더구나
price to dream ratio 여기서 투자를 썼습니다. dream ratio 하면 PDR 지표입니다. 자, 이런 지표거든요. 이건 뭐냐? 앞서 전통적인 주가의 PER, PBR은 과거의 실적 지표고, 예. 그다음에 최근의 PPR 지표, PDR 지표, PSR 지표는 미래의 잠재 가치 지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 어디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지금의 한계 저 PBR 지표의 열풍에서 당신의 투자 전략에 예. 종전의 평가잣대로 기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평가잣대로 기준을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이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지금 열풍이 이걸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답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답을 한번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PPR의 무형 자산이나 PDR의 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 월가의 이 투자자라든가 국내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 미래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 과거의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표로 설명할 수 없다. 과거의 지표로서 설명할 수 없다 해서 앞으로 닥칠 현실에 대해서 가보지 않는 길이라서 버릴 것이냐. 이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홍앤코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쭉 어떤 그로스 패스 내지는 커리어 패스 문제에 새로운 패스가 들어온다. 이걸 버릴 것이냐? 아니죠. 그를 혁신과 창조해서 갈 것이냐? 예. 과거에 연연해서 버릴 것이냐?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저는 뭐 첫 번째로 혁신과 창의에 의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위기에는 차트 분석, PER 지표, PBR 지표 맞았습니다. 이때는 뭐냐? 금융의 실물을 팔로잉,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가는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경제 실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지금 한국 경제가 실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갑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각도죠. 그렇죠. 지금은 금융이 실물을 주도한다. 그래서 금융 정책이 주도하는 거다. 경제 교과서에 일어나서 실물 경제가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이게 이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얘기. 지금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런 단계에서 오면 PPR과 PDR이 굉장히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래 잠재 가치가 있을 때는 굉장히 중시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휩싸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로버트 슐러, 미국의 예일대 교수죠.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에서 지금 월가에서 다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정 사건이 나타난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갖고 100포인트 떨어졌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2의 닷컴 버블이라든가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스토리텔링 돼서 전파되겠죠. 전파돼서 뭐냐. 이것이 가짜뉴스 하면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가 포머적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주식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시 건설에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자 이번에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 미래에 대해서 아유 좋은 시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에서 전파되니까 자 제2의 닷컴 버블에 대한 소수 견해가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SNS, 유튜브라든가 SNS가 활성화된 이후에 자 이번에 미식축구 아까 특집에서 다뤄져 있습니다는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의 미식 주가를 전부 장식했다. 이게 팬덤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 새로운 경제 이론으로 유튜브가 주는 경제학, 그다음 SNS가 주는 경제학의 새로운 학문으로 지금 정착되는 분위기입니다. 팬덤 경제학이라고 하거든요. 자, 응용 경제학 학문에서 새로운 경제학 분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제 이론에서 경제론과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워낙 테일러 스위프트가 작년에 1조 이상 이익을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 미국 경제라든가 이런 좀 더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광고료가 비싼 미식 축구도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런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분위기들이 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미국 주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자막을 갖고 빨리 시간을 갖고 이제 맞춰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예. 솔로스완 모델을 보면 미국을 생산 요소, 생산성으로 보면 미국은 생산성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은 생산 요소, 외연적 기대고요. 예. 미국은 생산성에서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산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금의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M7은 미래 잠재 가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냐?
PBR의 수수께끼라는 것은 지금 열풍이 있지만 생산성과 미래 가치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고 PBR일수록 고평가되지만 자 생산성이 받쳐주고 미래 잠재 가치가 중요하니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떠냐? 저 PBR 열풍이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의 생산성이 좋을까? 미래 잠재 가치가 얼마나 높을까? 시청자 판단에 맡겠습니다. 워낙 지금 열풍이니까.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미국처럼 생산성과 미래 잠재 가치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개인은 지금 외국인이 한국의 저PBR 정책에서 집중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코스피도 올라가 그렇습니다는 예. 개인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희생양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